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또 이제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될 텐데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발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의 설립과 지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NOC 통합과 분리 이슈에 대한 과거의 논의들, 그런 역사적인 현황들을 말씀드리고 쭉 언론 보도 내용도 보고요. IOC 현장, 그 다음에 국내외 해외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모두 아시겠지만 1920년도에 조선체육회를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모체로 하고 있는 현재도 non-profit, non-government, 비영리 비정부 조직인 거고요. 다만 1982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특수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고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의 통제를 받고요. 또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예산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상당히 크죠.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공공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문체부로부터 해마다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 KSPO 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의 대상으로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NOC 국가올림픽위원회 기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IOC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NOC 통합과 분리의 과거의 현황들인데요. 1940년대부터 분리와 통합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2009년 이후의 이슈들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09년도에 대한체육회의 NOC가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정관상 통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 NOC와 통합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을 이루어서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이제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통합 단체가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통합 이후에 그러니까 통합 KOC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하면서 NOC 기능은 빼내서 따로 독립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논의가 된 바 있으나 결정된 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19년이죠. 작년인데 작년에는 이제 체육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제 연초에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안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6차, 7차 권고안에 통합 대한체육회에서 NOC를 분리해 나가는 구조조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2020년 10월에 이제 여당과 야당 여야에서 모두 다 이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NOC를 분리해서 구조조정을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이 권고문이 발표되자마자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체육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장문과 이제 결의문 등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숙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회에서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통해서 또 구조 개혁,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의가 열띠게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권고안,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가 입장문을 즉시적으로 냈습니다. 그 입장문, 그리고 이 통합과 분리에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분리하자라는 분들의 주장의 명분은 무엇이고 또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의 명분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봤더니 보신 표와 같이 한 9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앞에 이제 공통이라고 제가 구분을 지어놨는데 조직 경영 효율화, 그다음에 스포츠 외교력 강화, NOC의 독립성 강화, 그다음에 엘리트와 생활체육 균형 발전이라는 포인트는 반대하는 측에서도 분리하자라는 측에서도 조직 구조 조정을 통해서 NOC를 분리해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반면에 똑같은 명분을 분리하지 말자라는 주장에서도 했다라는 거죠. 예컨대 분리하자라는 측에서는 NOC를 분리했을 때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에서는 분리해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찬성과 반대의 근거가 동시에 사용된다. 모순과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분의 구체성과 이제 논리적 근거가 좀 취약하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리하자는 주장의 명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관리감독, 정부의 예산을 4천억 가까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명분이 강하게 있었고요.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주장. 그 다음에 지방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NOC와 대한체육회에 각각 가입이 돼가지고 중복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과거 40년대부터 분리를 했을 때 이제 분열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명분들이 과연 언론 보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됐는지, 언론 보도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한 것들이 언론에 반영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언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지라는 언론 기사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 기사들이 다 검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에서 NOC를 분리해내는 그 이슈가 있었던 게 2009년 정관 통합이 됐을 때, 그다음에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이 됐을 때, 그리고 작년과 올해인데요. 그 세 개의 기관을 모두 다 검색 기관으로 설정해서 기사를 다 추출했던 622개의 기사가 나왔고요. 각 기사를 갖다가 9가지 명분 하에 제가 이제 연구원들과 함께 코딩을 했는데 그 코딩은 기사에 있는 주장이 복수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사당 여러 개의 주장이 있으면 주장 단위로 했기 때문에 622개보다 훨씬 더 많은 주장의 개수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보신 바와 같이 분리하자는 주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명분 3개는 효율화, 그리고 엘리트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 다시 말해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수행하기에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지금 상태로 했을 때는 생활체육 측면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관리 감독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세 번째 탑3 이제 분리하자는 명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분리하지 말자라는 것은 분리 반대 아래쪽에 있는 명분 3개인데요. 합리적 근거 부족과 현실과의 괴리, 그다음에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분리하자는 주장은 아마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되면 NOC가 떨어져 나가면 굉장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체육계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마치 이제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알 수 없다. 그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올지는 직접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불확실의 대결로도 저는 보여집니다. 똑같은 기사들을 저는 이제 누가 분리 주장을 하고 누가 분리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했는가를 이제 정보원에 따라서 분리를 했는데요. 보신 표와 같이 분리하자에서 정부 측 체육계 그리고 학계와 전문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분리를 했는데 분리하자는 주장은 79.6%가 다 정부 측 인사로부터 나왔고요. 분리하지 말자는 85.99%, 86%가 체육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가 이야기해주는 얘기는 사실은 아주 건강한 논의와 수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극명한 대립과 진영이 나뉘어져서 양 진영에서 자기 쪽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리하자라는 주장에 정부 측 주장도 있겠지만 체육계에서도 분리하자는 주장들이 상당 비율로 나타났다라면, 또는 반대로 분리하지 말자라는 주장에서도 이제 체육계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함께 논의를 했다라면 아마도 더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뭐 갈등이 조금 굉장히 이제 극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NOC 독립성에 대한 것도 재미있는 게 이제 NOC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NOC의 독립성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니다,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구조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올림픽 헌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보시 화면에 있는데 헌장에 보시면 맨 앞에 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이라고 5개 조항이 있는데 그 5개 조항 중에 5번 조항을 보면 오토노미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율성,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독립성보다는 자율적인 경영을 하라는 건데 그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Which includes freely establishing and controlling the rules of sport, determining the structure and governance of their organization. 그러니까 자신의 조직 구조와 거버넌스의 방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토노미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조를 보면 그거는 NOC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9항을 먼저 보자면 6항을 먼저 보면은 NOC는 그들의 오토노미, 자율성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27조 9항을 보면은 IOC가 만약 그런 자율성과 같은 NOC들이 지켜야 되는 덕목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해당 NOC를 말하자면 서스펜스,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징계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닌데 서스펜스 또는 위드드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C, including suspension of or withdrawal of recognition from such NOC. NOC를 recognition을 취소한다든지 suspension을 줄 수 있다. 자격 정지. 언제? If the constitution, law, or other regulation. 법과 제도와 규정이죠. 그 나라,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와 규정이 causes the activity of the NOC. 그 NOC의 활동을 to be hampered, 방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물론 이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100% 맞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IOC에서 국내 정책에 관여하겠다라는 이야기는 1도 하고 있지 않고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IOC 현장에서 얘기하는 자율성이라는 것은 구조를 어떻게 바꾸든 그 구조를 바꾸기로 하는 주체는 스스로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 법과 규정을 바꿔서 밖에서부터 NOC가 임포즈를 받아가지고 바꾸게 되면 그건 자율성의 훼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양측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내 실정과 국내 정책에 의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이 27조 9항에 의해서 사실은 IOC가 봤을 때는 자율성, 오토노미의 침해라고 봐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NOC가 분리되었는지 통합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제가 206개 이제 NOC들을 다 직접 조사는 못했고 마침 최근에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있는 표가 거기서 발제한 표인데 206개 NOC에 다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NOC와 체육회의 그 구조를 3가지로 유형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 하나는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 우리나라처럼. 그 다음에는 체육회가 아예 없고 NOC만 있는 나라. 그게 이제 74개나 있다는 겁니다. 체육회가 없는 나라. 상당히 이제 잘 이제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들이 아마도 뭐 체육회가 있을 여건이 안 되겠죠. 체육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빈곤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게 체육이기 때문에 이런 74개국들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벤치마킹하는 대상으로 삼기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분리 형태와 통합 형태 2개를 보면 92대 40으로 형적으로 봤을 때 분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2배 이상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대륙별로 살펴봤을 때 이제 아시아 30개국이 분리 형태이고요. 아메리카 25개국, 아메리카라고 그러면 북미로 치면은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남미 나라들이죠. 잘 개도국 위치에 있는 나라들인 거고요. 아프리카 20개국도 마찬가지고. 오세아니아랑 유럽은 사실은 비등비등합니다. 분리한 데나 이제 통합한 데나.
그래서 이 단순히 수적인 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은 92대 40이지만 어느 한쪽을 따라간다고 해서 통합을 했다고 또는 통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고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과연 분리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이고 통합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지를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그 컨텍스트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분리 형태의 나라들을 봤더니 보고서에도 담겨 있는데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같은 소위 말하는 스포츠 선진국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통합했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와 같은 또 역시 스포츠 선진국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맥락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4개국, 5개국 정도의 그 나라의 이제 실정, 그 나라의 보이스를 듣기 위해서 그 나라 이제 대학 교수들한테 연락을 직접 해가지고 답변을 좀 받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 훌리안이라고 러프보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스포츠 정책학자인데, 영국은 브리티시 올림픽 어소시에이션이 그 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BOA가 그렇게 돼 있고요. 1905년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이 됐고 1896년 일대 첫 번째 근대 올림픽부터 참여를 했죠. 영국은 법적으로 정부와 독립된 민간 기관이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그럼 NOC는 도대체 뭘 하냐라고 했더니 조금 이제 시니컬하게 얘기하기로 거의 여행사다. 4년에 한 번씩 유니폼 선정하고 선수들 데리고 가서 출전하고 돌아오는 그 정도이고 뭐 그렇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영국의 NOC 같은 경우, 브리티시 올림픽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역할을 확대해가지고 엘리트 스포츠를 직접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을 직접 지원한다든지 그런 데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한체육회에 해당하는 조직들은 뭐가 있나? 스포츠 잉글랜드가 생활체육, 그 다음에 UK 스포츠가 엘리트 스포츠랑 관련된 기관인데 각각 1996년과 97년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것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사실은 체육회랑 또 하는 역할은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같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은 1996년 7년에 처음부터 정부가 출연해서 세운 거버먼트 에이전시예요. 정부 기관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스포츠 과학원, 스포츠 개발원인 거죠. 스포츠 정책 과학원 같이 직접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NOC로부터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또 정부의 거버먼트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정부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사회라든지 이제 기관장들도 정부에서 선임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게 타당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분리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게 호주의 경우인데, 호주도 트레이시 테일러라는 이제 분에게 제가 문의를 했는데 자문을 구했는데, 이분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계속 올림픽 위원회에 이제 자문도 하고 그러셨던, 그리고 호주에 있는 올림픽 스터디 센터 장이십니다. 분이신데 오스트레일리아 AOC가 189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대 올림픽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 안 받고 민간 조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자체 스폰서십이라든지 후원의 형태로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베리 훌리안 교수랑 똑같이 그럼 NOC는 뭐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그것은 여행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역할들은 바로 스포츠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스포츠 어스 밑에 이제 로고가 있는데 1989년에 설립된 기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이것도 영국의 UK 스포츠랑 스포츠 잉글랜드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는 역할은 대한체육회와 같이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포츠 정책 과학원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만든 조직입니다. 당연히 정부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정부의 통제를 당연히 받는 것이고 정부가 기관장부터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분리된 사례로 이렇게 잘 조사가 되는 거고요. 독일은 살펴봤더니 2006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원래 독일의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는 1895년도에 거의 또 가장 역사가 깊은 이때 설립이 됐는데
DSB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체육회, 대한체육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1950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설립이 됐나? 독일이라는 이제 역사적 맥락에 쳤을 때 보니까 이제 2차 세전이 끝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국가적으로 리빌딩을 해서 이때 다시 DSB를 다시 설립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2006년도에 양기관이 통합을 해서 지금의 DOSB 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통합 논의를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또 언론 기사들을 검색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004년도에 이제 아테네 올림픽에서 성적이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촉발이 됐는데 이원화된 조직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통합 논의가 가속화돼서 통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독일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구드룬 돌페퍼가 이제 대학 교수이자 현재 DOSB 바이스 프레지던트거든요. 부회장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스티튜셔널 펀딩은 없다. 제도적인 지원은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면서도 프로젝트의 형태로 다양한 부처에서 과제를 따가지고 선수들도 지원하고 생활체육도 지원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원을 사용을 하지만 인스티튜셔널 펀딩은 없다라고 했고, 또 너희 나라는 너희 체육회는 통합이 된 것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가, 뭐가 제일 좋더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역시 원 보이스로 효율적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과 활동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다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도 있습니다. 스위스도 스포츠의 이제 캐피탈 아닙니까? IOC 본사가 스위스 로잔에 있고 모든 국제 조직들이 다 스위스에 있는데 잔루프 샤플레라고 스위스 행정대학원 교수이고 로잔에 있으니까 항상 IOC 회의에 가서 자문을 하셨던 수십 년 동안 그런 교수님인데 스위스는 97년도에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올림픽 커미티 1912년도에 설립된 NOC고요. 1967년도에 SLS라는 스위스 스포츠 어소시에이션, 우리나라의 체육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보여지는데 통합을 해서 지금의 스위스 올림픽이 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92년도에 조금 성적이 저조해서 진단을 했더니 엄브렐라 바디가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되어서 이제 단체 통합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고요. 재정 지원은 연방 정부에서 50%,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각 주가 이제 캔톤스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캔톤스에서 스위스 로터리 기금을 통해 가지고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너희 나라는 너희 체육회는 정부로부터 그리고 주정부로부터 상당한 간섭을 받겠다라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캔톤스 같은 경우 주정부로부터는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정부로부터 좀 재밌는 조금 답변이긴 한데 Executive Board의 2seat, 자리 2자리 정도만 정부에서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행간을 읽어보면 사실은 통합이 되었고 50%는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도 이제 직접적인 이제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의 FOC, NOC가 1894년 설립인데 이 년도가 바로 프랑스에서 쿠베르탱이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근대 올림픽을 부활하자고 했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IOC도 설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NOC도 설립이 되는 거고 2년 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초대 근대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내셔널 스포츠 커미티라는 게 1908년도 체육회, 조선체육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1972년도에 통합을 해서 지금의 프렌치 내셔널 올림픽 스포츠 커미티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반 교수님에 의하면 스포츠 네이션이 아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고로서 스포츠엔 지원을 많이 안 하고 0.5% 미만이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0.5% 저희 나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0.5%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프랑스가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역할들이 눈에 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니컬하게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나라들을 살펴봤는데 결국은 그 나라마다 이제 상황들이 좀 틀리다. 그리고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구조조정이란 큰 화두가 있는데 과연 구조조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비전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치 구조조정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로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이 툴이 되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조정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는데 정말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인과관계 말하자면 두 번째 썼는데요. 논리와 명분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스스로 어느 쪽 주장을 펴든 간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IOC 현장에 대한 이제 wishful hope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석하고 그게 맞을 거라기보다는 정말로 현장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객관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국가별 맥락의 차이와 한국 상황에 대한 종합적으로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썼는데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수기 과정을 충실히 거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에 꼭지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게 궁극적인 비전과 방향은 무엇인가인데요. 결국은 사실은 좋은 거버넌스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굿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를 위해서 사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제일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유럽 축구연맹 UEFA에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라고 각 유럽의 클럽들이 하도 방만하게 재정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퍼니쉬를 하는, 제재를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유럽의 빅 클럽들, 아스널이라든지 그런 팀들도 제재를 다 받은 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를 위한 자구책인 것이고요. 그걸 실제로 실행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개선 효과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Play the Game이라는 NGO, NPO가 있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덴마크 Institute of Sports에서 이제 만든 조직에서 굿 거버넌스를 위한 여러 가지 척도도 개발하고 유럽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을 자기들이 대행사처럼 에이전시처럼 조사도 해주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줘요. 거기를 보면은 트랜스페런시라든지 어카운터빌리티라든지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든지 네 가지 이제 디멘전으로 나눠서 총 274개의 항목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스스로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정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해서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분리 사례로 잘 이야기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도 스포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스포츠 거버넌스 프린시플이라는 것을 이미 2012년인가 처음 발간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감독이란 말이 조금 이제 정확하진 않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조직에서도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한체육회도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뭐 정부도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이런 굿 거버넌스인데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걸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년 동안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인데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의 결과와 같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갖고 너무 첨예하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현상이 이제 데이터로는 보여졌는데 그것보다는 민주적 수기 과정을 거쳐서 어렵지만 지난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미지가 하버마스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또 공론장 이론을 이야기하셨던 커뮤니케이션 학자이시기도 한데 62년도에 쓴 공론장과 관련된 책인데 이 책에서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하버마스가 자치정부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회가 모든 시민들이 모든 이해 당사자 집단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이루어진 여론과 그 토론과 여론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과 법은 그 시민들이 지킬 수밖에 없다. 왜냐? 그 법과 제도와 규정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 그들이 그 법과 제도와 규정의 오너이다. 주인이고 저자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런 논의 과정, 공론장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의견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이 다뤄지지 않고 배제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의사가 결정됐다라면 그 집단은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수용을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건 인지상정인 것이고요. 그렇다라 그러면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속에서 굉장한 불안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거의 뭐 90%의 반대는 체육계에서 뭐 80%의 분리하자 주장은 뭐 정부라든지 이제 뭐 그쪽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한 대립인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정말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길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체육계에 있는 체육회가 당사자이니까 그들을 설득해서 스스로 고치게 하는 게 제일 사실은 IOC 현장 봐도 큰 문제가 없고 겉에서 보기에도 민주적이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는데 더 많은 이제 요인들이 있으니까 또 자유롭게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제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희 감사합니다. 원동원 박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